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BL 장르의 문을 두드려 봤어요. 로판 권태기에서 아직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장르를 기웃거리다가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느낀 그 엄청난 기쁨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네요. BL 웹소설 입문작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저수리 작가님의 시멘틱 에러입니다. 교양 과목 조별 과제를 혼자 발표하게 된 상우는 그 조원들 중 한 명의 대리 출석을 꼰지르게 됩니다. 조원들에게 원망과 협박의 문자를 가볍게 씹어주는 상우로 인해 재영은 결국 졸업을 못하고 계획 중인 유학도 물 건너가게 되었죠. 꽈탑을 달리는 컴퓨터공학과 상우는 자신이 기획 중인 앱 개발을 위해 소개받은 사람이 하필 상우의 꼰지름 덕에 교양 과목을 재수강하게 된 디자인학과의 재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두 사람은 피 튀기는 쫓고 쫓김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재영의 복수에 가까운 스토킹을 당하는 상우는 조금씩 그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둘은 Y 염색체의 사랑에 대해 생물학적 토론을 심각하게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네요. 두 주인공이 대학생인 캠퍼스물이라 그런지 주인공들의 대화나 행동들 그리고 어색해하면서도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는 과정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티키타카가 왕캠인 주인공들 덕에 몇 번 뿜을 뻔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우면서도 한없이 상대에게 이끌리는 마음을 너무나 순수하고 진지하고 명랑하게 쓰신 작가님께 박수 1000번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습니다. 이 작품을 라프텔이라는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감상하실 수 있어요. 순수하고 풋풋한 두 청년의 사랑을 애니로 만들어주신 분들께도 1000번 박수 쳐드려요. 메카니스트 작가님의 힐러입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형,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아버지, 술 먹고 길에서 동사한 엄마를 둔 세진은 매일같이 형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청소년 가장입니다. 그런 세진의 동네에는 노래를 불러 사람을 치유한다는 채우가 살며 그 둘은 친해지게 되죠.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던 세진은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할 형이 없어진 것을 알고 채우의 집으로 형을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세진을 채우로 잘못 알고 납치를 한 조폭 강기하에게 자신은 채우가 아니며 채우가 누군지 알려주게 되면서 세진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강기하에게 잡힌 채우와 함께 세진은 강제로 거세를 당하고 클럽 파라디소의 가수가 되는데요. 힐러인 채우의 노래에 코러스를 넣어주는 병풍 노릇을 하면서요. 항우울제를 항상 복용하는 세진은 정신착란과 망상에 빠져 채우를 죽이려는 계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던 세진에게 어느 날 클럽의 VVIP 손님인 대기업 차이석 전무가 죽어가는 자신의 이복형에게 힐러라 속이며 세진을 형의 앞에 세우는데요. 그의 형은 왜인지 가짜인 세진의 노래만 들으려고 하고 차이석의 상처난 손도 세진의 자장가를 들은 후 깨끗이 나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며 또 다른 힐러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불러 병을 치유한다는 힐러의 존재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는 인간 군상의 모든 면을 본 것 같은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쩌는 소설이에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다 마약 이름이라는 것도 특이하더라고요. 차이석은 세진이 복용하는 항우울제 대신 같은 색깔의 사탕을 주며 약이라 말하죠. 세진의 망상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나중에는 어떤 게 세진의 망상인지 아님 현실인지 보는 저도 헷갈릴 지경이에요. 그런 세진을 차이석은 나비라 부르며 어찌나 아끼고 보살피는지 저는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암튼 메카니스트 작가님 소설을 접하고는 바로 입덕했습니다.
앞으로 작가님 소설만 기다리고 찾아볼 겁니다. 구독자분들도 꼭 보셔야 하는 인생 로설이라고 감히 추천하고 싶네요. 숀다 작가님의 나이트클럽 연정입니다. 가수 윤수일 동명이인 윤수일은 18년째 전국의 나이트클럽을 돌며 노래를 하는 삼류 모창 가수입니다. 일이 없어 며칠을 굶고 있던 어느 날 부산의 새로운 클럽에서 가수를 찾는다는 소개를 받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도착한 터미널에서 도화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들고 있는 클럽을 관리하는 백두산을 보게 되고 그와 한 집에 살게 되죠. 11살이나 어린 조폭인 백두산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의지할 곳은 백두산밖에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1990년대의 부산의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소설인데요. 밑바닥 인생을 사는 모창 가수와 조폭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 둘이 어떻게 엮여질까가 궁금해 계속 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백두산은 25살로 날 것 그대로인 건달이죠. 달고 다른 인생에서도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한 캐릭터입니다. 무엇보다 오리지널 부산 사투리를 그대로 대사로 옮겨 놓으신 작가님은 혹시 부산 출신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백두산의 부산 사투리가 정말 찰집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두 주인공들이 호텔에 들어 연출해야 하는 장면에서 백두산이 그 방면으로 도통한 친구에게 전화로 그 과정을 물어보고 메모지에 적는 과정에서 정말 뿜었습니다. 백두산 이 친구 정말 매력적인 순둥남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BL이라는 장르가 저에게는 썩 와닿지가 않아서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기심에 한번 읽기 시작하니 이건 로판보다도 감정선이 정말 세밀하고 어느 순간 주인공들과 함께 호흡하게 되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BL 소설과 웹툰 리뷰 올리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